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준수 교수입니다. 참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죠. 사실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상 편집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동안 편집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를 맡겼는데 코로나 전국 때문에 아마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하기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기도 해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진짜 공부를 하겠다고 같은 방송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았다고 하는 문자까지 보내주신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지난 여름 코로나19의 태풍 피해에 심신이 모두 지쳐있을 여러분들에게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여름에 지친 피부관리와 관련된 건강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부터 몇 차례 동안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철 가장 혹사를 당하는 것은 역시 피부죠. 더군다나 이 건조한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이 가을에 꼭 준비해야 될 보습, 미백 이런 데 좋은 생활약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어머님들 피부 관리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팩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피부 관리 꿀팁을 하나 드릴 텐데요.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이 또는 수박, 참외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오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두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복령, 당귀, 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름철에 어떻습니까? 땀은 많이 나는데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세포막이 막힌단 말이에요. 세포가 숨을 쉴 수가 없죠. 이런 숨 막힌 세포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2번 세수를 한다. 세안 오일을 가지고 먼저 화장품을 닦아내고요. 그 다음에 비누 세수 깔끔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습이나 미백에 도움이 되는 이런 팩, 그 다음에 마사지, 보습 화장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간다면 아주 좋겠죠. 더더군다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당귀 같은 거, 당귀 삶은 물을 이용을 해서 이걸 세안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이 당귀 삶은 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어느 철이든지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사용할 그 각각의 재료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오이 꽃입니다. 줄기에 가서 작은 털들이 나 있고요. 잎 모양, 꽃 모양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이가 달려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오이를 고를 때 주의할 것은 신선도입니다. 신선도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오이에 가서 가시가 그대로 다 살아있다. 두 번째는 마르지 않았다, 꼭지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마트나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백다닥이 오이를 지금 보고 계시죠. 대략 그 품종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백다닥의 경우에 20cm 내외 정도면은 가장 상품의 오이로 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녹두인데요. 녹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꼬투리가 달려 있고 그 속에 녹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녹두 알을 수확을 한 것을 물에 불려 가지고 한번 갈아 주세요. 갈아서 거피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씨앗만을 곱게 갈아서 잘 말린 다음에 하나씩 소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시면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복령입니다. 복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우리나라 그 고유의 소나무 있죠. 곰솔. 곰솔이 이제 죽은 뒤에 곰솔을 베어내고 나면 그 뿌리에 가서 복령균이 와서 기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뿌리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뿌리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이 복령이 크게 됩니다. 이 복령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게 이제 갓 채취한 지금 복령이 되겠고요. 껍질만 살짝 벗겨놨죠. 이거를 이제 얇게 슬라이스해서 갈아놓은 유통되고 있는 복령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령을 구입을 해다가 믹서기 같은 데다 곱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팩 재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이 복령 같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피부를 보면은 건성 피부 있고 지성 피부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지성 피부인 사람들의 경우에 끈적끈적하고 번들거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성 피부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령을 함께 집어넣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당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귀 반 모양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일당귀라고 해가지고 외당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꽃이 피죠. 또 잎이나 줄기들도 조금 작습니다.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당귀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건조한 다음에 잘라놓은 건재 당귀가 되겠습니다. 이 당귀를 구입을 하셔다가 물을 넣고 삶아서 그 물로 세안을 해주신다거나 이거를 바싹 말려서 가루를 낸 다음에 팩 재료에 첨가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참당귀, 우리가 토당귀라고도 하는 거죠. 이건 역시 그 항산화 효과 또는 항노화 효과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귀 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꽃은 자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피지만 꽃이 피고 나면 어때요? 뿌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꽃이 핀 당귀에, 참당귀에 뿌리를 캐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스펀지처럼 해면질이 푸석푸석하게 목실화가 돼 버립니다. 뿌리를 약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뭐 약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당귀 농가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당귀가 꽃이 피지 않은 당귀 뿌리를 그대로 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꼬들꼬들하게 말린 다음에 이거를 절편을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오이팩입니다. 오이 자체가 성질이 시원하고 차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갈아주는데요. 이 갈아주는 데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녹두가루예요. 녹두가루를 가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당귀랄지 또는 복령이랄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첨가를 해주시면 좋고요. 거기에다가 계란 노른자나 또는 꿀, 특히 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잡균들, 세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균해내는 그런 효과들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은 꿀도 조금 첨가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다가 그 꺼즈 같은 걸 한번 씌우고요. 그 위에다가 이 팩 재료를 바른 다음에 꼬들꼬들하게 마른 다음에 보통 한 15 내지 2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벗겨내고 세안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보습 크림 같은 것들을 한번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피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하잖아요. 이런 소중한 피부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